AI 시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 세상에서 투자, 커리어, 양육 해답을 찾기 위해 3명의 40대 가장들을 모였습니다. 우리 삶의 뒷담 한 닦아리지 시작합니다. 와우! 와우! 안녕하세요. 막스 김막스입니다. 우공입니다. 션입니다. 다시 션님이십니다. 네, 좋습니다. How are you today? Doing fine, thank you. And you? Very thank you. 텐션 뭐죠? 네, 오늘 텐션 끌어올려서 오늘 또 attention 끌어올려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드디어 저의 말실수로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의 그 AI 한따까리 연말 송년회 합니다. 네. 여러분 시간은 12월 16일 화요일 오후 7시 강남의 모처에서 진행을 할 거고요. 디스크립션 저희 팟빵 디스크립션 안에 그 설문지가 있으실 거예요. 거기 오셔서 12월 5일 자정까지 정보들을 입력을 해주시 참가 여부를 알려주시면요. 저희 그분들께는 저희가 차 연락드려서 연말 송년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송년회 음식은 피자 and beer. 오케이. 네, 아주 좋습니다. 네, 네, 아주 좋습니다. 뭐 많이 오시겠죠? 4명? 글쎄요. 한번 우리 배팅. 나 4명. 배팅 한번 해볼까요? 나 4명. 저희 포함인가요? 저 빼고 4명. 저희 포함 한 명만 더 오시면 되는데. 4명. 나 4명. 저는 3명. 3명. 전 그럼 2명. 이런 걸로 겸손하게 네. 여러분들 모셔서 즐거운 시간 이야기 나누시고요. 저희의 어떤 또 페이스 또 확인해 주시고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번에 우리 언제 한번 그 미국의 그 13F 리포트를 한번 커버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구화에서 했습니다. 구화에서 했었나요? 벌써 분기가 또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13F의 시절이 와가지고 오늘은 좀 13F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13F라는 게 많은 이제 팟빵을 들으시는 분들에게 생소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미국의 그 미국 투자 회사법이라는 게 있고 그 투자 회사법에 섹션 13 괄호치고 F라는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그 조항은 자산 운용 규모가 일정 금액, 이게 소위 말하는 이런 터미널이지 알면 좋아요. AUM, Asset Under Management. 그래서 이제 미화 이제 1억 달러 이상 되는 기관 투자자들은 분기마다 자신이 보유한 상장 주식을 SEC에 보고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식 양식 이름이 바로 Form 13F. 오늘 잉글리시 때 느낌 확 좋죠? SEC는 뭔가요? 증권위원회? Security 뭘까요? 이가 왜 약자일까? 이럴 거야? 네, 각자 찾는 걸로 하시고요. 예, 미국 증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이 보면은 이것도 한번 좀 아시면 좋은데 이 제출 시기가 그 분기가 끝난 다음에 45일 이내에 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어떤 좀 뭐랄까 실시간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이 리포트를 확인한 시점에 이미 또 포트가 변경돼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거대 펀드들이 움직이는 어떤 주식의 매수가 됐던 매도가 급변하게 변하지는 않기 때문에 큰 그림에서는 이런 추세를 갖고서 운영하고 있다고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2025년 3분기에 나온 13F에는 2025년 9월 30일 밤 12시 기준입니다. 예, 기준으로 나온 리포트인 거고요. 그 안에는 뭐 미국 상장 주식, 그 ETF, 그리고 다른 옵션 종류들이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 13F에는 들어가 있지 않는 건 뭐냐면 공매도, 숏 포지션 같은 거, 레버리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건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합니다. 또 비상장 주식도 안 들어가 있고 예를 들면 스페이스X, 오픈 AI 같은 것들은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리포트이고요. 혹시 두 분은 13F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셨었나요? 그렇죠. 예전에 3프로 TV에서 처음 그런 게 있다는 그래요? 옛날에 들은 것 같고, 근데 이거를 그 서류를 직접 찾아보기가 힘드니까 이제 미국 사이트 중에 그거를 요약해서 보여준 사이트가 있어요. 네. 무슨 웨일 그런 사이트가 있어가지고, 네. 예, 그거 보고 조금 따라 보다가 그냥 금방 또 지쳐서 안 따라왔죠. 네. 그래서 저는 제가 팔로우하는 부분들은 이 펀드 종류도 크게 말하면 예를 들면 헤지 펀드가 있고
그리고 패밀리 오피스가 있고, 그리고 기타 투자 자산 회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패밀리 오피스는 이제 피터 티엘이 갖고 있는 파운더스 펀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헤지 펀드는 레이 달리오가 운영하는 브릿지워터, 어소시에이트 이런 데들이 있겠죠. 그리고 기타 투자 자산은 뱅가드, 블랙록 이런 이제 펀드들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그 13F에서 어떤 식으로 지금 그 매그니피션트 세븐의 기업에 대한 보유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시작할게요. 우선 제가 제일 존경하는 리틀 워런 버핏, 빌 에크만, 펄싱 스퀘어 캐피탈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에는 Q3 비중을 봤을 때는 아마존은 계속 유지를 하고 계시고요. 구글을 좀 파셨어요. 네, 구글은 한 마이너스 10% 비중을 줄이셨고요. 그리고 증권 분석 책을 항상 리비전하고 계시는 세트 클라먼, 바포스트 그룹에 계신 분들은 구글을 한 마이너스 1.87% 정도 줄이셨더라고요. 줄였고, 대신에 달러 제너럴, 이런 소비재에 좀 비중 높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오시겠죠. 요즘 AI 버블 나오고 하다 보니까 아마 이분은 아마 경제에 대한 리세션, 그래서 좀 달러 트리라든가 달러 제너럴 이런 데로 좀 보유 비중을 바꾸신 것 같고요. 우리나라로 치면 다이소 같은 업체인 거죠. 보시죠. 그리고 깜짝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의 레이 달리오 형. 엔비디아 마이너스 66%, 구글 마이너스 50%,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15% 비중을 줄이셨어요. 뭘 많이 늘리셨나요, 그분은? 제가 매그피션트 7 기업만 봐가지고 다른 어떤 것들을 늘리셨는지 모르는데 지금 제가 찾았던 것들은 넷플릭스하고 버라이전 좀 사셨대요. 예. 뭐 경제가 안 좋으니까 집에서 핸드폰 켜고 넷플릭스 본다고 생각하시는 건가? 뭐 이럴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이 팟빵을 듣고 계신 분은 저는 이분은 좀 팔로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원오브 시타델 켄 그리핀의 펀드를 좀 보시면 여기도 엔비디아를 마이너스 20%, 아마존 마이너스 12%, 구글 마이너스 15%, 메타 마이너스 10%를 또 줄이셨어요. 그러니까 뭔가 느낌이 좀 쎄하죠, 지금. 예, 쎄하고 있는 건데 또 이제 브래드 거스너라고 해서 이제 CNBC나든가 이제 기술주 중요하게 나오고 그 팟캐스트 중에서 이제 B2G라는 팟캐스트가 있어요. 최근에 이제 그렇죠. 사티아하고 샘 알트만 불러가지고 샘 알트만이 30분 있다 나간 그 팟캐스트의 주인공입니다. 브래드 거스너. 브래드 거스너를 보면 아마존을 좀 1.6% 늘렸고 그리고 엔비디아나 메타는 유지를 하고 계시고 마이크로소프트도 5% 늘리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좋아하는 파운더스 펀드의 피터 틸 한번 커버해야 되는데 피터 틸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를 마이너스 2% 하셨고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를 전량 매도하셨어요. 그렇죠. 그분 펀드 닫았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사이언 펀드의 마이클 베리. 예, 그분이 빅쇼트에 나왔던. 빅쇼트에 나왔던. 펀드를 닫았다는 것보단 디레지스트레이션, 그러니까 클로즈해서 운영하는 것들. 그러니까 앞으로 13F에 아마 오픈을 안 하실 거예요. 그 클로즈를 했다는 게 뭐야? 그러니까 펀드를 다 매도시키고 없애버린 게 아니라 그 펀드의 레지스트레이션, 디레지스트레이션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갈 수가 있어요? 뭐 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자산 운영을 하는데 디스클로즈, 그러니까 그렇죠. 공개를 안 하겠다. 공개를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간섭을 받지 않겠다. 그러니까 예전에 빅쇼트 할 때도 그 영화 보시면 계속 전화 오자 투자자들이 내 돈 달라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마 과거의 경험치에서 오셨던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나왔던 거고. 또 하나가 이제 그런 헤지 펀드도 있지만 우리가 또 알아야 될 또 다른 펀드들 중에 좀 눈여겨서 여러분께서 보시면 좋은 펀드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워런 버핏이죠. 기사도 크게 났었죠. 알파벳을 엄청 늘리셨잖아요. 알파벳을 신규로 4.3 빌리언 달러를 추가하셨습니다. 구글을요. 근데 이거는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그렉 아델이 CEO 되면서 그냥 그렉이 산 거 아니냐. 워런 버핏이 산 게 아니라. 근데 벅시 해서웨이가 사다 보니까 됐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항상 테슬라에 대한 믿음이 떨어질 때 우리 신앙을 누가 잡아주시죠? 캐시 우드가 잡으시잖아요. 우리 캐시 우드 목사님께서 테슬라를 20% 늘리시고 엔비디아 15% 그리고 구글을 25%를 비중을 증가를 하셨습니다. 네. 절대 비중. 그만큼 늘렸다고요? 그러니까 Q2 대비해서 Q3의 비중을 늘렸다는 거죠. 오케이. 절대 비중이라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돼 있고. 근데 그 해석한 거는 지금 캐시 우드가 베팅을 하는 게 어토너머스래요. 자율주행. 그래서 구글을 산 이유가 자율주행을 보고 샀다는 얘기도 있어요. 웨이모에 따라서. 그게 있고, 그리고. 웨이모를 보고 샀다고요? 구글을요. 자율주행을.
그래서 지금 그 캐시 우드가 보면 아크 인베스트 보면 그 5가지의 컨버전스를 얘기하는 기술의 컨버전스가 일어난다. 그 중에 하나가 오토머스 드라이빙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보고 샀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CNBC에서 정말 프렌드십을 보이셨던 런 베런 펀드의 런 베런과 또 일론 머스크의 또 이게 브로맨스가 있었잖아요. 모두 다가 테슬라를 일론 머스크를 버렸을 때 론 베런이 가서 돈 딱 꽂아주고 걱정하지 마, 네 사업해. 라고 하셨던 이제 베런 펀드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을 10% 늘리시고 마이크로소프트를 8% 비중 전년 대비해서 전분기 대비해서 늘리셨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본다고 하면 제가 공통적으로 보이는 이제 이름들을 보면 사실은 엔비디아는 진짜로 온탕과 냉탕인 것 같아요. 아예 다 버리거나 그냥 조금 가져가는 거. 근데 이제 공통적으로 많이 보이는 이름이 마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요 3가지를 보는 거죠. 근데 저는 어떻게 시각이 되냐면 둘 다 보다 하이퍼스케일러다. 그렇죠. 셋 다 하이퍼스케일러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여기가 어떻게 보면 이제 세이프 헤븐인 걸로 보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AI 버블이 오든 어떤 그 금융의 크래시가 어떤 흔들렸을 때 그래도 이 세계는 왜냐면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런웨이시 있으니까 아무리 경제가 와도 기업이 이 하이퍼스케일러에 대한 클라우드에 대한 사용료는 계속 내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 션님 어떻게 보죠?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거나 혹은 이 13F를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글쎄요. 저는 좀 버블이라는 얘기가 저희가 지난번에 논의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버블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근데 버블이 그때 이제 공 선생님하고도 같이 이제 일치가 있었다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 기술적으로는 버블이 아닌데, 그러니까 분명히 AI는 가치가 있는데 그 이외의 영역에서 좀 예를 들면은 스타트업이 좀 과도하게 그 가치를 인정받는다던가 이런 리스크 요인이 있어서 사람들이 터지긴 터질 거라고 어느 정도 이제 그 인식이 확산되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좀 받긴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마스님 말씀대로 그 세이프 헤이븐의 개념으로 안전해 보이는 것에 좀 집중하고 있구나라고 느껴지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인사이트를 봤을 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뭔가 변화를 줄 것이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분기에 이어서 계속 저는 기존에 갔던 방향성으로 계속 가도 되겠구나라는 그런 인사이트가 좀 있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지지난 에피소드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그때 9화 이후에 구글을 좀 사지 않았습니까? 네, 구글 막스님 덕분에. 네,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변경이 없다는 얘기는 그냥 구글을 계속 들고 있겠다. 요 얘기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다 떨어졌는데 구글만 올랐어요. 구글 5% 정도. 아니요, 그거가 아니고 2.67%. 내가 초반 장시장에 때 봤거든요. 그때는 5%까지 보고 제가 잠에 들었었는데. 늦게까지 계셨네요. 네. 네. 우공 선생님은 어떻게?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 들어서 어떤 느낌, 어떤 생각? 비중이 높아지는 거는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 밑에가 좀 깔려있는 회사들. 그리고 비중을 좀 줄이는 거는 과평가가 됐다니까 이제 비중을 줄이는 시기가 오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주식시장도 많이 흔들리기도 했었고, 오늘 한국장은 어땠나요? 마이너스 3% 떨어졌던 것 같은데 엄청 떨어졌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때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 빚에 대한 그 걱정이 되게 많잖아요. 가계 빚도 그렇고 정부에 관한 빚도 그렇고, 저희가 오늘도 이제 국민연금도 얘기하고 국가 재정도 얘기하고 또 프랑스 얘기도 좀 나누긴 했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쓰나미가 밀려오면은 되게 여러 디렉션에서 올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임팩이 예전에 우리 닷컴 버블 터지고 난 다음에 회복되는데 한 10몇 년 걸렸잖아요. 그렇죠. 그런 약간 우리가 퍼펙트 스톰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으려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근데 또 션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지금 포트폴리오를 조정을 하냐? 라고 하면은 저는 그냥 최근에 뭐 한두 줄밖에 안 되지만 조금 더 사긴 했었거든요. 좀 떨어진 기회를 보고. 왜냐면 믿고 가야 되니까. 그래갖고 테슬라도 저는 엊그저께 한 2주 정도 더 사고.
400불을 잠깐 붕괴에 내려갔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300 뭐 한 90 몇 불 됐었을 때 2주 정도 사보면 그랬었었는데 부자네요. 2주 살 정도면. 땡겼어요. 영끌. 역시 유복하십니다. 영끌을. 네. 그래서 뭐 주식 투자는 이제 미래에 대한 포지션인 거고, 저는 누가 뭐라고 해도 그 피지컬 AI 시대가 오고 그걸 통해서 인류의 삶이 마치 산업화 시대 전과 이후처럼 되게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그 믿음을 갖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당분간 뭐 조정할 생각은 딱히 없고, 근데 떨어지는 거 보고 있으면 좀 마음이 아프긴 하죠. 제가 볼까 최근 한 2달 동안 수익률을 다 돌려주고 있더라고요. 최근 며칠 동안. 그래갖고 결과적으로 말하면은 그냥 양가적인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융 위기는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이제 션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AI 미래가 흔들릴까? 저는 안 흔들릴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양가적인 좀 느낌을 어떻게 내가 좀 잘 매니지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좀 매일매일 좀 드는 하루였던 것 같아. 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이런 13F를 보면서 어떻게 보냐면, 워런 버펫이 이제 11월 10일 날 라스트 레터를 적으셨을 때 끝에 그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get the right hero and copy them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제 제가 좀 관심 있는 영역들은 이런 빌 에크만이 됐던, 켄 그리핀이 됐던, 워런 버펫, 지금 돌아가시는 우리 찰리 먼거 형님, 하워드 막스, 이런 이제 투자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이제 미천한 지식이다 보니까. 근데 이분들은 엄청나게 많은 정보 액세스, 그 네트워크에서 이야기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45일 정도 시간이 늦어도 이분들이 선택했던 이 결정들이 의미가 되게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조금 먹고 덜 이익 먹고 판다고 하더라도.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금융이 나왔지만 저는 사실은 금융위기가 올까라는 생각은 해요.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금융위기를 얘기할 때 전 절대 안 온다 생각하거든요. 어느 순간 이제 사람들이 금융위기 안 오는 거 아니야? 그때 올 것 같아요, 저는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CNBC가 됐던 블룸버그를 봤을 때 막 다 와서 울고 막 망할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마음이 편안하거든요. 오진 않겠다. 오지는 않겠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긴장을 푸는 그 순간에 확 올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13F가 됐던 투자자들 잘 팔로우라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투자하는 회사들을 제 포트에 넣어놓고 그런 크래시가 왔었을 때 당황하지 말고 갖고 있는 현금을 이런 회사에 투자하는 게 가장 안정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런 투자자들을 보고 있고, 사실은 저는 금융 어떤 리터러시에서 여러분께 좀 질문을 해볼게요. 레이 달리오가 갖고 있는 회사 이름이 브릿지워터 어소시에이트잖아요. 각각의 이제 펀드 회사에서는 플래그십 펀드가 있습니다. 혹시 그 플래그십 펀드 이름들을 아십니까? 이런 게 엣지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브릿지워터에서 나온 건 이제 퓨어 알파 펀드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시타델은 웰링턴 펀드.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가장 알겠지만 르네상스 테크놀로지, 이름은 테크 회사지만 짐 시몬스가 만든 회사의 펀드 이름은 메달리언 펀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펀드들을 한번 좀 트래킹해보면서 어떻게 주식 비중들이 왔다 갔다 하는지 보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서 우리의 좀 투자를, 저는 요즘 그 생각하거든요. 주식은 언제든 커렉션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20대, 30대 분들이 투자를 이제 갓 하신 거거든요. 근데 올해가 특히 상승이 엄청 컸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은 크래시가 됐던 이제 그 위기를 겪어본 경험이 많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저는 이분들이 그런 상황에 왔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실지, 대처하실지가 되게 궁금하긴 해요. 그래서 자칫 그걸 대처를 잘못해서 그분들이 40대가 됐었을 때, 야, 주식은 절대 하는 게 아니야, 나는 이제 형식이 돼버린다고 하면 우린 또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AI 한따까리가 AI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AI 한따까리 팟빵을 듣고 계시는 분들의 좀 금융에 대한 소양을 조금이라도 올리실 수 있는 기회를 삼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저희가 뭘 알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13F는 퍼블릭하게 어베일러블한 정보 드린 거고, 그 정보를 정리해서 여러분께 드리는 거니까요. 공부를 많이 하시기를 바라고, 여기 계신 첨님과 우봉 선생님 저 포함해서 저희도 더 공부 많이 해서 우리 팟빵 우리 가족분들에게
좀 좋은 정보를 많이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포트 변경 안 하시는 거죠, 션님? 네. 우공 선생님 포트 변경 저도 생각은 없어요. 생각이 없으신 거죠. 알겠습니다. 전 요즘 아마존이 좋아 보여요. 아마존 좋죠. 저는 오히려 아마존이 세이프 헤븐인 것 같아요. 왜냐면 디버시피케이션이 잘 돼 있다 보니까.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한 4주 전쯤에는 네. 되게 아마존은 안 좋다고 그랬었는데. 제가 그랬나요? 그랬어요. 그러면 그거 다시 편집해 주세요. 아마존이 아세요? 아마존이 지금 추세로 가면 $1 trillion 매출 5년 안에 한다고 합니다. $1 trillion. 예, 그래서 그걸 보면 되게 의미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번에 되게 임팩트 있는 뉴스가 났었죠. 그러니까 자기만의 칩으로. 네. 처음으로 글로벌하게 엔비디아가 아닌 칩으로 상용 AI 추론을 가능하게 한 클러스터를 마운틴 레이니어 말씀하시는 거죠. 오픈해서 네. 일리노이에 지금 데이터 센터 오픈했죠. 인디애나. 인디애나 인디애나, 했잖아요. 나는 왜 아틀랜타라고 생각하고 있었지? 아틀란타나 마소예요. 마소가 아틀란타 있어요. 데이터 네. 센터가 제일 큰데.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계속 좀 주목하던 프로젝트이긴 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결국에는 칩을 이제 자기들이 만드는 시대가 올 거다. 왜냐하면 어디든 돈이 있는 곳은 사람들이 가만히 냅두지 않거든요. 엔비디아의 독주 체제가 무한정 유지될 거라고 생각 안 했기 때문에, 물론 그 쿠다라는 플랫폼 때문에 락인 효과가 강하긴 하지만 아마존의 추론 비용이 압도적으로 싸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 번거로움을 감수하고 넘어갈 거거든요. 무조건 가야죠. 네. 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엔트로픽이랑 잘 협상해서 엔트로픽 전용 데이터 센터를 건립을 했고, 클로드 5.0이 그걸로 나온다고 얘기 들었었어요. 전 기사에서 봤을 때는. 그것도 그렇고 이제 구글도 똑같이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구글도 엔트로픽 전용 칩을 설계해서 지금 비슷한 걸 오픈한다고 하고, 이렇게 해서 점점 엔비디아의 아성은 무너지고 있다. 그게 이번에 저는 13F의 인사이트인 것 같아요. 엔비디아를 그 큰 펀드들에 정리하는 이유는 이제 독주 체제는 무너지고 있다. 엔비디아 독주 체제는. 이렇게 커넥팅 닷츠. 뭐 점을 잇는다고요? 아니, 대단하시잖아요. 대단하시죠. 두 가지의 다른 이벤트들 연결해가지고 계속 해줘요. 네, 대단한 거죠. 근데 또 놀라운 지표가 뭐가 있냐면, 기존에 그 오픈AI가 엔비디아나 브로드컴,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해가지고 막 펀드 받고 막 주고받고 하자는 그게 $1,400억 투자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1,400억 투자. 그리고 요번에 이제 엔트로픽이 또 아마존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자체 데이터 센터를 또 만든다고 했거든요. $500억 주고. 맞아요. 그거 합치면 2천억 정도 되는 거예요. 야, 저는 시장에 이렇게 돈이 많은 줄 몰랐어요. 저희만 없어요. 우리만 없는 거죠. 네. 우리만 그지야. 다른 사람들 다 있어요. 네, 우리만 그지야. 우리만 그지고, 정말, 하여튼 이게 어떻게 튈진 모르지만, 저는 이게 자전거래가 됐든, 어떻게든 간에, 분명히 돈 냄새 잘 맞는 사람들이 이런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이 방향성은 분명히 갈 거다. 플럭추에이션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지금은 제가 봤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시대 정신은 여기 있는 게 아닐까? 시대 흐름과 모든 것들이. 그래서 저도 빅테크, 특히 매그7, 그 중에서도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쓰는 택틱은 뭐가 있냐면, 그걸 봐요. 부채 비율과 그리고 멀티플 PER을 봐요. 예, 사실은 PER도 지금 구글이 제가 숫자는 안 보고 왔는데 아마 거의 이제 30배까지 갔을 거예요. 그쵸. 이 상태로 가면. 예, 30배를 갈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부채 비율이 어마어마하게 낮다라는 거예요, 구글이요. 구글이. 오라클의 부채 비율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3분기 기준? 되게 높더라고요, 생각보다. 480%예요. 부채 비율이. 예. 거의 국내 재벌 같은 느낌인데. 예. IF 전에. 근데 대부분 구글이나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는 부채 비율이 100% 미만이거든요. 그런 상품을 캐시플로우 계속 나와주겠다라는, 자기 돈을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어떤 크래시가 됐든 간에 얘네도 영향을 받겠죠. 그러지만 그래도 좀 안전하게 한 5년, 10년 텀을 본다고 하면 그래도 저축 금리보다는 더 많이 수익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하여튼 투자는 우리 각자의 선택이고 결정이다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시고 세상에는 너무 많은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만의 공부 방식을 꼭 만드시길 바라는 목적에서 저희가 하는 공부 방식 중에 하나가 13F를 찾아보고 관련된 유튜버들 혹은 팟캐스트의 인터뷰를 보고 숫자를 보면서 확인하면서 투자하는
그럼 우리 AI 한따까리 가족들이 되길 바래요. 여러분. 네. 네, 그리고 제가 갑자기 든 생각인데, 갑자기 든 생각 얘기하면 안 돼요. 네, 편집해 주시죠. 네. 얘기하세요. 네. 아니, 왜 구독자가 안 늘까를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찾았습니까, 이유를? 이 한따까리를 너무 본인들만 아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 너무 좋으니까. 나만 알려고. 정신승리인가요? 그렇죠. 이거 막 진주 같은 정보들인데. 네, 그래서 좀 주변에 많이 알려주셔라. 그렇죠. 네, 그런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근데 좀, 그 웃고 즐긴 사회 41명이에요. 원래 올해 목표는 100명 정도 됐었는데, 뭐 네. 이 정도면 선방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하여튼간, 도와주세요. 예, 도와주세요. 예, 뭐 이거 힘든 3명의 이제 가장들이 모여서 사실 앵벌이 하는 거거든요. 거리가 되나요? 얼마 전에 이거 마이너스, 예. 얼마 전에 그 기부 맞아요. 기부라고 어느 분이세요? 진짜. 저희 맞아요. 저희가 지금 처음으로 후원을 받았어요. 후원. 네, 기부랜드. 그 부와 북을 얘기하시면서 그거 해주신 거 아니었나? 그게 저희가 염전노예를 듣고 아마 불쌍해. 아니야, 염전노예 아니었어. 다른 버전이었던 게. 맞아요. 죄송합니다. 염전노예가 아니고 한따까리 구하를 듣고 구글을 산 후기. 네, 맞아요. 거기 해주셨어요. 이분은 프라이츠 0101? 네, 프리츠인 것 같아요. 프리츠? 네, 프리츠 이게 감자튀김이라는 뜻인 것 같은데. 프라이츠. 네. 그래서 3,000원을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1,000원 언제 주실 거예요? 이거 세금 떼나? 이거 소득신고 해야 돼요? 모르겠어요. 네, 복잡해지는데 세무사랑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여튼 뭐 공부 열심히 하시고 돈 많이 버시고, 그리고 다음 에피소드는 우리 미치지 않고서야. 네. 그 책 우리 몇 번 언급했는데 다음번에 집에 앉아서 그거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원래 올해 지나기 전에 우리 AI 한따까리 팟빵 가족분들에게 꼭 소개시켜주고 싶은 책이다 보니까 예, 다음 세션에서는 에피소드에서는 미치지 않고서야 미노와 고스케 아리가또 고자이마스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김박스 우공. 네, 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